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요? 예, 지지율 역전은 뭐, 당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던 개파 싸움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여당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정책 실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정당으로 뚜벅뚜벅 저희 법안을 내고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상당히 큰 요인 하나 있는데 하나는 윤희숙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의 김미애 의원, 황보승 의원 등 우리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활약을 하면서 신선감을 주고 있다. 예.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우리가 지지율은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은 아직은 초반 단계이고요.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잘 끌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해야 할 제1야당의 몫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사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죠. 민주당이 조국, 윤미향,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 등등 부정부패 사건이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전 국민적 분노가 이제 높아져 있는데, 민주당 정부의 정책 실패,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국민적인 반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조국 사태가 있었던 건 20대 국회 때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우리 당 지지율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그 떨어져 나온 지지율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반대 토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의 5분 자유 발언 등등을 통해서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곡차곡 조금씩 애정하는 정당으로 연모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김두관 의원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평가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이지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전세라는 제도를 지금 완전히 붕괴시켜가지고 전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소유, 매입, 매각, 전부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급박하게 올리고, 부동산 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게 국민 여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최근에 이제 정강 정책 개정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쭤보겠지만 4연행 금지도 있고요. 그게 어떤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바로 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들을 집어넣었는데 이 보수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 플러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 경쟁에서 탈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 즉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본질적으로 이게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에 담은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염려하고 있는 보수의 본질적인 아젠다지 우리가 좌클릭을 했다, 좌편향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국회의원 4연행 금지 조항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초선이 많긴 하지만 중진들 반발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발이 꽤 있고요. 그 나머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정당이다. 저희가 다른 목소리 낸다고 금태섭 의원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연행 금지 이거는 사실은 초재선들이 더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걸 1회로 보고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선들은 지금 5선들은 7선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초선들이 3선까지밖에 못하니까 오히려 불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 지금 분위기는 초재선 의원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계신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의원님도 똑같이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이상 한다는 거는 예. 그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풍,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논의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원안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이제 서서히 정말 달아오르는 모습인데, 통합당 후보군들 얘기, 뭐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본선 못지않은 경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쟁쟁한 후보들이 준비가 돼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오디션 방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번 부산 선거가 이제 서울 선거와 같이 열리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인 판으로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후보로 뽑느냐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후보는 잘 한번 보십시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이쪽의 지사들은 전부 대권 후보들이라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룡도. 근데 우리 부산시장은 한 번도 잠룡으로 나온 적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의 맹주보다는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부산이 제2의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뽑느냐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방식, 타운홀 미팅 방식, 미스트롯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평가받고 주민들이 한눈에 누가 적임자를 알아보고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경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민 얘기를 많이 반영을 경선 때부터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스트롯 방식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 주민들이 표도 눌러주고 해서 좋은 사람,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사람이 발굴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컨벤션 이 지금 모든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슈를 하면서 그 인물 자체가 이제 전국구 부산시장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노리시는 거네요. 예. 부산시장 거쳐서 대선 되는 사람 하나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통합당 의원이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대다수고요. 근데 중앙정치무대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어요. 네. 예.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부산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초선 의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중진 의원님 목소리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진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파가 사라졌다. 그동안에 우리 당내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던 개파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초재선 의원들, 우리 중진 의원들도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서병수 전 시장님으로부터 정치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은 조언을 받고 있는데 중진 의원님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비롯해서 김미애 의원이나 황보승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직후에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의원들, 뭐 보도가 안 된다고 일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왜 요즘 잠잠하지라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임위 본회의 활동이 바빠서 그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김미애 의원이나 황보승 의원 등등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현안의 목소리 굉장히 높이면서 활발히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초선이 58명이나 되는데 특히 부산 초선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로 하지 않고 장내로 국면을 전환한 것도 부산 출신 초선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항상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들여가지고 죄송한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전달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